내용을 보겠습니다. 잠오시죠? 네.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네? 원래 교육자보다 피교육자가 더 힘듭니다. 네. 진짜 저도 수업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사는 그냥 뭐 하던 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힘들어도 그만인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중이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그다음에 202호 전체를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이 수리하신 거 맞아요? 예, 공사 완료하셨는데 을이 공사 대금 안 주죠. 그래가지고 갑이 현재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갑의 유치권의 효력은 어디에만 미치고 있다? 201호에만요. 예,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다. 채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면 201호 목적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받을 돈은 201호, 202호에 들어간 돈 싹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1번 맞는 말이죠. 네네네. 자, 또 2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경매 안 되죠. 너는 지금 201호만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못 받죠.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임대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5번에 갑이 을 승낙 안 받으시고 병한테 임대를 하셨습니다. 병은 이 소유자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 주장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요. 동의받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헷갈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담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점유 먼저 하고 뭐 가진 거예요? 채권 가진 거예요. 유치권 돼요? 되죠. 채권 먼저 가지고 있다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했습니다. 유치권 됩니까? 되죠. 문제 없죠. 점유와 채권 간에 자, 목적물에 대한 점유 그리고 채권 이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 필요하다 필요 없다? 결련성 필요 없어요. 결련성 필요 없다. 네, 점유부터 하시든 채권부터 먼저 가지시든 문제 없는 것이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내려갑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뭐예요? 직접 점유 맞아요? 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직접 점유 맞습니까? 예, 채무자 직접 점유. 이러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까 나왔었죠, 아까도. 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하셨네요. 그러면 보호 청구권은 가능합니다. 점유 보호 청구는 되죠. 단, 유치권의 기한 반환 청구? 이건 안 되는 거죠. 유치권 관련해가지고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사용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안 받고도 합니다. 4번도 틀렸네요. 그럼 보나 마나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임대차 종료 후에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가지고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요게 이제 돈 갚으실 날짜를 조금 늦춰준 거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반드시 어디에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그 변제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늦춘 거예요.
유예시킨 겁니다. 이러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상환기간 유예, 상환기간 허여, 비슷한 표현입니다. 임차인 을이 목적물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했고, 유익비를 지출하셨고, 갑이 돈 안 주니까 이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차가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돈 받을 날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안 주니까 유치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야, 빨리 반환해라. 그러면 소송을 받으신 요 피고에 대해서 판사님이 물어본다. 왜 반환을 안 하냐? 을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네, 나 지금 요거 못 받아가지고 저 지금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갑에 대해서 왜 돈 안 주냐? 아, 지금 제가 새로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아가지고 얘한테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고 계시니까 신규 임차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 이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좋다. 그럼 내가 상환기간을 어떻게 해줄게? 예, 상환기간을 허여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허여의 뜻은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유예. 원칙대로라면은 을은 유익비를 지금 당장에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해주겠다? 뒤로 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해라 하지 마라. 유치권 행사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유예. 목적물 어떻게 해라? 반환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규 임차인 찾고 돈을 줄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선다에 나와 있는 유예기간 인정, 상환기간 허여, 요런 표현 나오면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유예기간 인정이다라는 표현 쓰고 있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유치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네요.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치권 관련해가지고 옳은 겁니다. 자,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직접 점유를 누가 하시는 거죠? 제3자 맞습니까? 이 제3자한테 이를테면 목적물을 맡기신 거죠. 제3자를 수취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 직접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죠. 단 누가 직접 점유하시면, 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시면 이거는 안 된다. 네. 1번 문제 없네요. 맞죠? 맞는 말이네요.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즉 이 경락인에 대해서도 변제 청구 안 되죠. 유치권 주장은 되지만 변제 청구는 안 되죠. 경락인한테.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합니다. 채권은 채권대로 진행하고 유치권 주장한다고 해도 그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럼 4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셔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충당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당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권이죠? 과실수취권. 강아지 어디다가 팔아버려요? 예? 경매 내다 팔아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그 돈 먼저 충당을 합니다. 5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인 주택의 거주, 이 거주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무슨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이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요.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채무자 직접 점유, 제3자 직접 점유. 자, 오른쪽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 아닌 겁니다. 1번 혼동.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은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죠.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2번 점유상실, 그쵸, 소멸입니다. 3번 유치물이 멸실되었다.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권리들도 다 소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이다. 이러면 제3자가 무슨 점유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하시는 겁니다. 수취인으로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한다. 소멸해요? 소멸하죠. 소멸하죠. 자, 그럼 5번입니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를 하시든 채무자가 변제를 하시든 누가 변제를 해도 유치권은 소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소멸 사유 아닌 거 1번에 포기.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점유 상실. 자, 3번에 전부 멸실돼 버렸다. 4번에 피담보 채권 소멸. 당연히 유치권 소멸하겠죠. 특히나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라는 거 무슨 성이었었죠? 부종성.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쫑이죠. 자, 그럼 5번입니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소유자가 목적물을 갖다 팔아버리신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자, 갑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을은 현재 갑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네, 이 상황에서 갑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 해서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목적물에 대해서 계속 점유를 하고 계시다면. 네, 이거랑 같은 맥락이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경매로 인해서 원래 갑 소유였는데 병이 경락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유자 바뀐다라고 해서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하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런 맥락에서 5번이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서부터는 이제 저당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당권. 자, 보겠습니다. 저당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선단은 그냥 가볍게 보고 바로 판단돼야 돼요. 맞아요? 예, 좀 흔들리네요, 근데요. 저당권자는 무슨 권 없다? 점유권? 없다. 점유권 없다. 따라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제발. 예. 자, 저당권하고 또 무슨 권이었었죠? 지역권이요. 저당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저당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권. 이 두 가지의 물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지 않죠. 점유권 없다. 점유권 없으시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 원칙적으로 종물의 저당권 효력 미치죠. 근데 당사자들의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요거 이제 틀린 거죠. 뭔가 당사자들 간의 특약이라던가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끼리만 유효죠. 등기 안 하시면요. 등기를 해야 제3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을 때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원본 그리고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갚으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 가능할 뿐 채무자는 돈 다 갚으셔야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다 갚으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한다.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분리 안 된다. 부종성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되었다. 협의 취득 동글뱅이 칩니다. 협의 취득.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갑이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금 현재 저당권자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자,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수용. 특별한 말 없고 그냥 수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용은 법률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수용으로 인한 취득은 행위다, 규정이다? 규정 맞습니까? 예, 규정이고 요거 원시 취득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저당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린다. 단 수용을 통한 뭐가 나온다? 수용 보상금. 그러면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갑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버리면, 네, 요거 이제 압류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효력 주장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물상대위라고 하죠. 물상대위. 자, 그런데 지금 우리 5번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갑 소유의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자예요. 근데 수용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특별법에 의한 수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득됐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 취득이요. 협의 취득. 협의가 됐다는 거죠. 협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다, 규정이다? 행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협의 취득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 이런 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죠.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다. 돈 안 갚으면은 경매를 때릴 수 있다. 갖다 팔아버릴 수 있는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갑에서 예를 들어 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목적물이 갑거든 병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 안 갚으시면 뭐 하면 돼요? 경매 때리면 되는 거예요. 협의 취득은 186조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전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물상대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협의 취득이라는 말 안 나오고 그냥 수용이라고만 나왔어요. 이러면은 물상대위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이다라는 표현이 요거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구나. 요거 합의된 거구나. 그러면은 이건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대단히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아마 일회성 선다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또 나왔어요. 네, 또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인 것이죠. 2번 틀렸죠. 예. 자, D페이지 가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지상권 담보 제공됩니까? 그럼요, 되죠. 자, 그다음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가지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분리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분리 안 된다고요. 부종성이죠. 2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2번 선다가 이전에 기출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이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종물에도 미친다. 아, 그럼요. 미치죠. 자, 5번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 지출이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아까 주간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설명 좀 드리고 갑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일단 의미는 떡하니 저당권 들어와 있는데, 떡하니 저당권 들어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자로 들어오셨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당 들어와 있는 거 사시는 거죠. 예, 참 대단한 깡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오셨거나, 아니면은 지상권자로서 들어오셨거나, 이런 지위가 불안정한 분들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라고 한다. 지위가 불안정한 제3취득자들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죠.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니들이 돈이 많으시다면 경락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제권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갑이 을한테 갚으셔야 될 돈을 대신해서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얘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순위 승진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변제권을 해줬다면, 변제해줬다면은 구상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만약에 제3취득자가 전세권자라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변제해준다. 내가 돈 대신 갚아줬죠? 내 돈 어떻게 해라?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구상권. 변제권, 구상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용 상환권인 거예요. 비용 상환권. 지금 선다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요 비용 상환권입니다.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해당 주택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짜리였어요. 2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 이후에 전세권자 들어오신 거예요. 제3취득자 맞습니까? 맞아요. 네, 저당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전세권자 들어왔으니까 제3취득자. 자, 이 제3취득자 병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테리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요 2억짜리였던 주택이 전세권자의 비용 투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억 한 3천 정도가 되었어요. 가치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억 3천의 상황에서 목적물이 경매 들어간다면, 물론 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병보다는 을이 먼저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요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누가 올리신 거? 이분이 올리신 거 맞습니까? 예, 제3취득자가 요런 맥락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최우선적으로 행사해서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예, 3천만 원을요. 이게 뭐다? 비용 상환권. 요거는 순위 무시입니다. 순위를 무시한다.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갖다 무시해버립니다. 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권. 자, 그래서 선다 현재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제3취득자 유익비 지출. 예를 들면 인테리어. 요런 거 하셨으면 우선해서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하셨죠.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입니다.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 자, 현재 보시면은 설정자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건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조하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지금 현재 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366조 법정지상권 돼야 안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 자, 일단 좀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66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저당권 설정 당시 어때야 돼요? 동일 소유자. 자, 그럼 현재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건물 지어졌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갈 때 목적물, 지금 저당 잡고 있는 토지만 경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한꺼번에 다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요게 가능하려면은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요 상황에서 현재 제가 그린 요 사례에서는 저당권 들어왔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 이제 경매 들어가려고 해요. 일괄 경매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선다처럼 경매 당시에 제3자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물을 사신 거예요. 이렇게. 예?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 경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건물을 병이 사신 거예요. 이러면 일괄 경매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병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일괄 경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동일 소유자. 자, 그리고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가 청구될 당시의 동일 소유자이어야 한다. 네, 일괄 경매 청구권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내용을 할 때 법정지상권하고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요? 건물 소유자는요? 병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동일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합의 있고 제3자에게 채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설정 행위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뭔가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설정 계약.
이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목적물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한다, 수익한다, 처분한다. 요거에 대해서 일부분만 넘기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면 뭐만 넘기는 거예요? 네, 사용 수익만 요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뭐만 넘기는 거예요? 예, 처분 권능만 요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지도 않고 사용 수익도 하시지도 않죠. 다만 처분 권능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막 못 갚으시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거는 처분 권능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설정자는 반드시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당연한 말이죠. 네. 자, 그런 맥락에서 3번은 처분의 권리 권한 가진 자만이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봅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유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유용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효인 등기의 유용입니다. 자, 무효 등기의 뭐다? 유용이다. 여기서 유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 네? 재활용. 네? 재활용. 일단 첫 번째, 보존 등기는 유용 안 됩니다. 보존 등기는 유용 안 된다. 자, 그런데 저당권 등기는 특이하게도 유용이 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토지가 있었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이 건물 지었어요. 갑이 이 건물을 지으셨고, 갑이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합시다.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새로 이제 개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슬프죠. 자, 그래서 갑은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건물 지으셨어요. 조금 더 이쁘게.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건물 지어. 그러면 이 건물은 멸실됐었던 건물이 아니죠. 얘는 B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건물을 새로 지으셨으면 B 건물에 맞는 보존 등기를 새로 개설하셔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요 A 보존 등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태어났어요. 출생신고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럼 둘째 따로 출생신고 따로 해야 되죠. 첫째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유용 안 된다. 자, 그런데 저당권 등기에 유용이 된다라는 거는, 자, 갑이 있고 현재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겠네요. 채권액이 등기가 되죠. 받으실 돈 1억. 이렇게 딱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갑이 돈 갚으셨습니다. 1억 변제.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이죠. 말소 등기를 안 하셨어요. 등기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갑이 다시 갑니다. 야, 다시 빌려줘. 다시 1억 빌려달라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은 요 지금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하고 새로 저당권 등기 다시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금액이 공교롭게도 똑같으니까 원래 무효였던 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하자? 이거를 유용해서 다시 쓰자는 거예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돼 있습니다. 이미 변제다 하셔가지고 저당권은 소멸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갑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다시 빌립니다. 야, 1억만 빌려줘, 1억. 자, 근데 등기부 보니까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아직도 돼 있는 거예요. 유효다, 무효다? 돈 다 갚았으면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병한테 이전 등기해주는 방식으로, 저당권 등기를 이전 등기해주는 방식으로 유용하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을 이전 등기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현재 갑 소유 목적물의 을구란 떼보면 얘가 뭘 어떻게 돼 있겠어요? 1번으로 등기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전되면요 1-1이에요. 제한 물건이 이전되게 되면은 주등기하지 않고 부기등기합니다. 왜 부기등기하죠? 에? 순위 때문에 그래요. 순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이전될 때 주등기로 한다면, 만약에 그 밑에 후순위 다른 권리자들이 있다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주등기로 된다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순위,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식으로 유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5번 갑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 버렸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거 효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 없는 거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그럼 이전된 것도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채무자 갑이 있고 현재 을이 저당권자예요.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을한테 받을 돈 있는 병이 있습니다. 병은 그냥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 채권자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 이걸 압류해버려요. 이거를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병이 을한테 받을 돈 있죠. 근데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병이 압류하셔가지고 소송에서 이기시면은 법원에서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병에게로 이전이 돼요. 이해합니까? 저당권 뺏어온다. 저당권 뺏어온다. 저당권 어떻게 하셔가지고? 압류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병이 빼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갑이 뭐 하셨다? 이미 변제를 하셨던 거예요. 변제해놓고 말소 등기를 안 해놨던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등기는 유효였다, 무효였다? 무효였다라는 거죠. 돈 이미 다 갚으셨거든요. 무효 등기를 이전 등기 해왔다 해서 이게 유효가 됩니까? 아니, 너는 그냥 계속 무효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무효다. 예. 자, 그래서 5번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일단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라는 거, 첫째 줄에. 자, 그리고 이미 채권 소멸했으면 저당권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효력 없다라는 거, 그 맥락 이해하시면 돼요. 전부 명령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채권 소멸했으니까
저당권 등기도 효력 없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선도 5번에서는. 그럼 5번도 맞는 말이죠. 네,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죠. 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액을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셨고 그 이후에 건물 신축하셨죠.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아니었죠.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갑니다.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경매 아직 신청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일괄 경매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맞습니까? 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책에서 없죠. 예, 없다. 일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예,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 자, 현재 여기서 갑소유 토지에 먼저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아니죠? 요 상황에서 갑이 뭐 지으셨다?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러면 일단 366조 법정지상권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가 가능할 텐데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A 맞아요? 병 아닌 것 같은데요? A 맞습니까? 예, A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A죠. 이러면 이제 일괄 경매가 안 되는 거죠. 경매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유자 다르거든요. 안 되는 거죠. 자,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요. 일괄 경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B가 X 토지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내셨습니다. 법정지상권 애초부터 이거 안 되는 거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귿 갑니다.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1순위에 있었던 저당권 자체가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죠.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1순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리을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필요비 지출했다. 여기서 저당권 설정 뒤에 D가 매수 취득, D가 산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비 지출했죠? D가 누군지를 아셔야 D 누구죠? 저당권 설정 뒤 매수인 누구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예요. D가 제3취득자라는 거를 알면 조금 쉽게 보일 텐데 D를 보고 제3취득자인지 모르면 조금 헤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비를 지출했습니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죠. 요게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권. 순위 무시한다 그랬죠. 예, 그런 맥락에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예, 디귿은 맞네요. 디귿은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예요? 저당권자 누구다? 갑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전까지는 계속 우리 권자들을 을로 봤어요. 을로 나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갑과 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바꾸죠? 헷갈리라고요. 헷갈리라고 바꾸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갑이 저당권자. 자, 이 상황에서 그 후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현재 이 병은 2순위 저당권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소유자 갑이 있고요. 1순위에 저당권자 갑이 있다.
자, 소유자 을이 있고 1순위에 저당권자 갑이 있다. 그 이후에 2순위 병의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 요 상태에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먼저 1번 해보시면은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 분리 양도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안 되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성? 부종성.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필요한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이다. 맞아요. 요것도 부종성이죠. 갑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 소멸.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 그럼 2번 맞는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바로 틀렸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야? 발생 요건.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은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어려워가지고 자, 등기라고 하는 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라고 하는 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여기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86조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매매라던가 계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권리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등기를 하셔야 됩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등기라고 하는 거는 물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가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죠? 이를테면 위조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조했다고 해서 위조하셔가지고 불법으로 말소시켰다라고 해서 물건이 막 변동돼요? 변동 안 되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게 불법 말소됐다라고 해도 물권 변동, 물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뜻에서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갑이 그렇다면은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 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위조, 불법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저당권 소멸할까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위조돼도 소멸 안 한다. 네, 위조돼도 소멸 안 한다. 자,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존속 요건, 이거 바로 틀린 거예요. 무슨 요건일 뿐이다?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간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요 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위조돼가지고 말소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네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등기부를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갑은 저당권자가 아닌 상황이죠. 그럼 빨리 네가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데 회복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가 버렸고 저당권자가 먼저 뭘 받으셨다? 우선 면제권 행사해가지고 돈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락인하게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무슨 표현 쓰고 있죠?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그러면 경락을 누군가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경매 끝. 경매 끝. 만약에 경매 들어가기 전이라면 아니면
아직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안 넘어간 상황이라면 여기서 갑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저당권 빨리 회복 등기해야 됩니다. 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경매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끝나고 나서 회복 등기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합니다, 회복 등기를요. 이해합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선다에서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죠.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 이거는 경락인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그러면 경매 어떻게 된 거다? 끝난 거다. 그러면은 저당권 등기 회복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거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예? 얘는 지금 경매 절차를 믿고 경락 받으신 거죠? 갑자기 회복시키겠답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예. 자, 내려가서 5번 봅니다. 만약 간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입니다.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간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당권 등기를 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거죠. 자, 갑 소유고 을이 현재 저당권자. 저당권 등기. 자, 여기서 만약에 을이 변제를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소멸이죠. 말소 등기는 안 했을 때 다시 내가 돈 빌리겠다. 그러면 유용되죠. 유용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유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2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 상에는 현재 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죠. 이전에 변제가 됐었으니까요. 자, 그런 맥락에서 현재 1순위 저당권자 누구예요? 병 맞습니까? 얘가 이미 1순위라는 거예요. 이미 1순위. 자, 그럼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할 만한 제3자가 떡하니 있는 상황에서 이 무효 등기를 만약에 유용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2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무효 등기 유용 가능하지만 이렇게 후순위의 다른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유용할 수 있다? 유용 못해요. 네. 뭐가 맞는 거죠? 네? 2번이 맞는 거네요. 예. 힘드시죠? 예. 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만 풀게. 한 문제. 자, 이제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17번 문제가 보입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은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 취득이다. 이어서 을이 전세권,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에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예, 난리가 났네요, 맞죠? 자, 일단 채무자 누구죠? 채무자. 예? 채무자 안 나와 있습니까? 채무자 누구지 모르겠어요. 자, 채무자 A라 칩시다. 자, 채무자 A. 자, 이 상에서 1순위에 뭐가 있다, 일단? 예, 저당권. 우리가 여기서 1순위에 저당권이 있다라는 걸 딱 안 순간이라면 얘는 무슨 권리다? 예, 말소 기준 권리. 얘 밑에 있는 애들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소멸. 뭐만 빼고? 오, 얘 유치권만 빼고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었죠? 전세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저당권. 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을이고 저당권자가 병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뭐 들어왔어요? 유치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경매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 1순위에 현재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 싹 다 소멸해. 뭐만 빼고?
단 이 유치권 좀 구분해 두셔야 될 게 있죠. 경매 기입 등기 전이라고 한다면, 경매 기입 등기 되기 전에 이미 유치권 들어와 있었다면 이것은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완전 유치권. 경매 기입 등기 된 후라고 한다면요, 불완전한 유치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제를 보시면 둘째 줄에 경매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그 밑에 줄에 지붕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죠. 그러면 이 유치권은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경매 들어가고 경락인 등장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계속 뻑이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옳은 건데요. 자, 보시면 경매 신청이네요. 보시면은 선달 1번서부터 5번까지 봤을 때 갑의 경매 신청, 을의 경매 신청, 병의 경매 신청 나와 있는데, 누가 경매 신청하든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누가 경매 신청하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1순위에 뭐니까요? 네, 1순위 저당권이기 때문에 누가 경매 신청하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 좌우지간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뭐만 빼고? 예, 유치권만 빼고요. 예. 막 속이 시원해지네요. 다 소멸해 버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1번에 보시면은, 아니다, 3번에 보시면요, 3번. 정의 유치권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네, 그렇죠. 3번이 맞는 말이네요. 유치권 빼고 싹 다 소멸이다. 네, 왜냐하면 1순위에 뭐가 있었으니까?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더 했다가는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일괄 경매권 그리고 근저당권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